일단은 애들을 적게 낳는다. 그리고 빨리 늙어가고 있다. 이 두 가지 문제죠. 자, 하나는 저출산 문제, 하나는 고령화 문제. 자, 일단은 저출산 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애들을 적게 낳느냐? 자, 물어보면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 일을 해야 하는데요. 아유, 맨날 애 어디다가 맡기고 엄마 가지 마 이러는데 막 갔다 올게 이러고 막 자기도 맨날 이렇게 출근하면서 막 마스카라 다 번져서 이렇게 뭐 질질 울고 막 이게 너무너무 반복이 되다 보면 아, 굳이 내가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 일을 몇 년 동안이나 반복해야 할까? 사실 엄마들로서는 이 찢어지는 가슴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 일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에 따른 적절한 뭐 보육 대책 이런 것들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성의 사회 진출은 많아졌는데 보육시설 이런 거 많이 부족합니다. 애를 편하게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아직은 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애를 적게 낳는 것이 다만 그런 일들을 덜 겪거나 적게 겪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들 적게 낳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양육비가 이 부담이 될 정도로요. 자, 옛날에는 애들을 그냥 낳아서 어찌어찌 하다 보면 키워졌습니다. 뭐 이렇게 맨 위에 애 옷 하나 사주면 그게 물려 입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막 저기 막내로 내려가면 옷이 다 막 다 달아 있고 구멍 나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자, 양육비가 요즘에는요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아주 좋은 기저귀 써줘야 되죠. 분유도 최고급으로 먹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도 남들 하는 거 웬만하면 다 다니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고요. 그리고 좀 더 좋은 학교, 그리고 좀 더 좋은 사교육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 신문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까지 마치는데 태어나서부터 총 얼마 정도가 들어가느냐를 계산을 해보니까 뭐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대략 2억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한 1억 5천은 쓰신 거죠. 여러분들한테. 몸값이 이미 1억 5천이 넘으시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자, 그 정도로 애들을 키우는데 양육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도 애들을 적게 낳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자, 결혼 연령이 점차적으로 늦어진다라는 거. 옛날에는 진짜 뭐 17, 18, 뭐 19 이때 많이 결혼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애들을 낳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최근에는 30살 넘어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노산이 되면은 뭐 산모한테도 위험할 수도 있고요. 뭐 임신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애들을 옛날에 뭐 10명씩 낳던 거를 지금 한두 명 낳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지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대책은 이걸로 쓰겠습니다. 자, 일단 양육비, 뭐 보육비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이건 지금도 사실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뭐 출산 장려금도 지급해줍니다. 이거는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인구가 좀 적은 지역 같으면요, 이게 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애 낳을 때는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갈 때는 조금 이렇게 돈을 조금 주고 그다음 조금 주다가 그다음에 세 번째 애 낳으면서부터 돈이 확 커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많이 낳는 애들에게 더 많은 그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산 장려금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확충이 돼야 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되어야 엄마들이 아이들을 편하게 맡기고 일에 전념을 하고 또 가정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애들을 키울 수가 있고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또 출산휴가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거 쓰기가 좀 눈치 보인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말 쉽고 편하게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거죠. 뭐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어쨌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령화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사람들이 빨리 늙어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늙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 일단은 노인들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고령화와 관련되는 것은 유엔에서 산정한 이 지수가 있어요. 자, 우선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7%, 전 국민 중에서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4% 이상이 되면요,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 이상이면요,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자, 일본은 이미 2005년도쯤에 벌써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 뒤를 이렇게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령화가 지금 점차 지속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사회에서는 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우선 노인 부양비라고 해야죠. 노인 부양비가 많이 올라가게 된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노인 부양비가 좀 많이 늘어난다라는 이런 좀 이렇게 걱정거리가 좀 있네요. 그 다음에 뭐 복지 비용. 자, 이런 것도 역시나 다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죠. 아직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남은 여생을 그래도 좀 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시려면 일을 좀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은 훨씬 더 풍족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다고 일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노인 복지. 자, 이런 것들은 좀 정책적으로 뭔가 대비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또 몇 개 볼게요. 자, 65세 이상 노인 비율을 보니까요. 일단은 일본은 상당히 지금 앞서 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도 벌써 20%가 훌쩍 넘었고요. 2030년이 되면요. 무려 30%가 일본은 노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휙 올라갔기 때문에 일본보다도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 심각합니다. 저출산도 심각하고요. 고령화도 심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선진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영국, 미국, 중국 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령화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